네 번째 유형에 관련된 필수 개념 장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교재에서 좀 보지 못했던 우리가 문제 상황들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연습으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화학평형 반응식의 열역학적 해석이라고 해놨는데요. 무슨 특별하게 어려운 의미로 열역학적인 부분을 보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손쉽게 볼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나 이렇게 봤었는데 라고 한다면 확인 정도 되는 차원에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델타 S와 바로 델타 H와 델타 U 그리고 평형상수의 관계 등을 우리가 주어진 반응식의 입자수 변화로부터 바로바로 연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고요. 입자수 변화가 증가된다, 감소가 된다라고 했던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델타 S 혹은 델타 H, 델타 U 혹은 KP, KC라고 하게 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관계들에 관련된 부분들의 대소관계들 혹은 우리가 0보다 크고 작은지에 대한 양수 음수들에 대한 정보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참고로는 평형 반응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로 보여주게 됐을 때는 웬만한 문제들이 그렇습니다만은 델타 H와 델타 S의 번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델타 NG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반응이라면 정반응의 결과로서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반응이 돼주겠고요. 그 말은 곧 우리한테 델타 S에 대한 보호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비단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평형상수로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정반응 결과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것들을 평형상수인 케이스에다가 RT의 델타 NG승으로 구분해주기 때문에 RT 값은 1보다 커야 보통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5에다가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구비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KP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KC가 KP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아예 묶어서 암기를 해두시면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것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최소한 이 세 가지가 떠올라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주던지 간에 엔트로피는 감소가 되는 반응이며 그건 평형상수가 KP보다는 KC가 큰 반응이며 그리고 델타 H와 델타 U라는 내부 에너지 변화를 비교를 가져가게 되면 빼줘야지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더 큰 반응이구나 라고 연결할 수 있겠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주는 것들은 얼마든지 쉽게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한 가지 주의점 중에 하나는 입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에요. 델타 NG 값이 0이다라고 하는 반응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델타 S 너트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즉 델타 S 너트는요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자수 변화 없으니까 엔트로피 변화도 없겠지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거 반드시 꼭 주의를 해두도록 하시고요. 나머지는 등식 관계가 다 성립입니다. 그래서 KP, KC가 같고요. 델타 H가 델타 U랑 같겠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간단하게 짚어만 두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평형에 대한 열역학적 해석.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뜻하겠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준 조건에서의 자발성 여부와 연결되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같이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을 가지고 봤을 때 반응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는 가장 안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즉, 개의 자유에너지가 A로만 있다가 반응이 진행되다 보면 계속 자유에너지가 감소가 되겠죠. 감소가 되다 보면 더 이상 감소가 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고 그 덕분에 우리는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반응이 더 진행돼주게 되면 정반응으로서는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겠죠. 대신 생성물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신 그 생성물이 감소가 되면서 A라고 하는 반응물을 만들면서 역반응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정반응 기준에서는 델타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역반응 우세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진행 방향은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생성물이 감소가 되고 반응물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겠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 평형 상태의 위치로부터 우리는 어떤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니? 라고 하는 건 다음같이 A의 자에너지보다 생성물인 B의 자에너지가 더 낮았던 것처럼 델타 Z너트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곧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우리한테는 1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것이 곧 갖게 된 의미가 A가 B로 바뀌는 반응이 되주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 위치는 결국 최소한 적어도 몰 분율로 보자라고 한다면 0.5, 즉 반응이 0에서 만약에 100까지 진행된다고 한다면 반응이 50 정도 진행된 것보다는
더 많이 진행이 돼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보에다가 또 한 가지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그 반응이 돼서 온도를 T1이 아닌 T2로 바꿔서 반응을 진행시켜줬을 때,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계획 에너지가 달라진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그 주어진 정보들로부터 똑같은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게 되면 A의 에너지보다는 우리가 바로 B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진행되면 처음에 정반이 자발적으로 진행돼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고, 그보다 더 진행되게 되면 그건 정반응이 비자발적인 반응이 되는 거니까 옆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겠고, 그 결과로서 결국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 다음같이 반응물보다는 생성물의 잔여지가 더 높다 보니까 델타 Z노트는 0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말은 곧 온도가 달라졌을 때 평형 상수가 1보다 작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SB가 1대인 반응이라서 반응이 0에서 100까지 진행되는 기준으로 보자라고 하면 50도 우리가 진행되지 못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 온도가 T1보다 T2가 높다라고 하는 가정 조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반응은 어차피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자수 증가나 감소가 없는 반응이에요. 그럼 델타 S에 대한 보는 우리가 일단 예측은 못하죠. 하지만 적어도 분명히 어떤 걸 알 수가 있었니? 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증가됐을 때 그 덕분에 바로 평형상수가 1보다 컸던 조건으로부터 평형상수가 1보다 작게 된 조건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말은 즉 우리가 바로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실은 그 말로부터 거꾸로 앞에서 한번 당부를 드렸지만 델타 S에 대한 보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니?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 T1이라고 했었던 온도에서는 평형상수가 1보다 컸었기 때문에 즉 델타 Z노트 값이 0보다 작았었다라고 했던 표준 조건에서의 정반응이 자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온도를 증가시켜 줬더니 그 결과로서 델타 Z노트는 0보다 커지게 된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즉 그러면 온도를 증가시켜 줬더니 델타 Z노트 값이 증가를 하게 됐던 거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 될 거라고 하면 온도를 증가시켜 줬더니 델타 Z노트가 증가하더라? 앞서처럼 평형 상태로부터 즉 평형상수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반응 엔탈피가 0보다 작다. 그 말로부터 우리가 거꾸로 델타 S에 대한 보를 예측했던 것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왜? 온도 증가시켰더니 델타 Z노트가 증가했으므로. 따라서 온도 증가시켜주게 될 때 델타 Z노트가 증가한다는 말은 델타 Z노트가 0보다 작다는 말과 같겠고요. 온도 증가시켜줬을 때 평형상수가 작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델타 Z노트가 0보다 작은 발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요가 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같이 연력학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게 꼭 그래프를 주고만 물어볼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줄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온도를 증가시켜 준다라고 하는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뭐 온도 감소로 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그 덕분에 델타 Z노트가 증가하는 반응이라면 그 정반응은 델타 Z노트가 0보다 작은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꼭 입자수 증가 감소가 없더라도 다시 한번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평형상수가 감소가 되는 반응이라면 그 반응은 반응 엔탈피 0보다 작은 반응이라고 연결해 줄 수가 있겠고요. 특히 평형과 연관이 되어 있는 반응들을 가지고 준다라고 하게 되면 위아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묶어서 서로 연동시켜가면서 보를 판단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죠. 물론 앞에서 우리가 다뤄봤던 것처럼 평형상수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델타 Z노트를 우리가 정의대로 즉 표준 조건에 따라서 반응 엔탈피와 반응 엔트로피로부터도 쓸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평형 상태로부터도 구해서 쓸 수 있는 -RT lnK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연관된 식으로부터 -RT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lnK는 -R분의 델타 S노트 곱하기 온도 T분의 1 플러스 R분의 델타 S노트로 작성이 가능하겠고, 따라서 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냐 혹은 발열 반응이냐에 따라서는 흡열 반응이었으면 온도 증가시켰을 때 평형상수가 증가를 하겠고요. 정반응이 만약에 발열 반응이라면 온도 증가시켰을 때 평형상수는 감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결론만 암기해서 적용시켜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앞서서 당부를 드린 것처럼 평형이동 해석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젠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조건의 변화를 주게 되면 우리는 그 조건의 변화 덕분에 평형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평형 상태를 바뀌어진 것들에 대한 계산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질문 나올 수 있었던 건지 혹은 앞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잘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게 되면 만약에 부피를 우리가 2배로 증가를 시켜주게 되는 변화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처음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던 가라고 하는 걸 평형 상태로 준 거고요. 새로운 평형 상태를 나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라고 했던 그 처음에 평형 상태에서의 토탈에 대한 압력보다 부피가 2배로 늘었으니까요. 일단은 압력은 절반으로 줄어야 되겠죠. 즉 농도로 얘기하자라고 하면 농도도 어쨌든 절반 줄어야 되겠죠. 자, 그럼 그 상태로부터 어느 쪽으로 가겠니? 라고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부피를 증가를 시켜주게 되는 조건의 변화가 된 것이므로 평형 이동은 입자수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그 정반응이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반응일 수도 있겠고 혹은 입자수가 증가되는 반응일 수도 있겠고 입자수가 변화 없는 반응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아예 내용을 나눠놓고 적용시킨 것들을 자꾸 말로 연습을 해두시면 그다음부터는 문제를 풀 때 그냥 읽어가면서 사실은 답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정반응이 입자수가 감소가 되는 반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자수를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므로 입자수가 증가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즉 역반응이 돼주겠죠. 역반응 진행돼주는 거니까 역반응 가면서 입자수가 전체가 증가를 해줬기 때문에 따라서 처음의 상태보다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는 했겠지만 그때보다 입자수가 증가가 된 것이므로 우리는 나라고 했던 토탈 기체 압력, 새로운 평형 상태에 대한 압력은 처음의 평형 상태 압력의 절반보다는 압력이 커졌구나 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입자수가 증가가 되는 반응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정반응 유사하게 진행되주겠죠. 우리가 부피를 증가시켜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해 주는지 간에 어쨌든 입자수가 증가가 되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것이므로 그 진행되는 방향에 무관하게 토탈에 대한 기체 압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처음의 평형 상태의 전체 압력보다 절반으로 바꿔준 것보다 그것보다는 입자수가 증가했으니까 토탈 압력은 증가를 하겠구나. 물론 역반응 가면서는 반응물은 절반 준 것보다는 좀 더 증가하겠고요. 신성물은 절반 준 것보다 조금 더 줄기도 하겠죠. 혹은 정반응 입자수가 증가되는 방향의 반응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부피를 2배로 증가시켜줬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각각의 압력들은 일단 절반씩 줄었다가 정반응 가면서 반응물은 더 줄겠고요. 생성물은 절반 준 것보다는 좀 더 증가돼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액션을 취해가면서 말로 자꾸 반복을 해 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형 이동은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주의점 중에 하나는요. 입자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에요. 입자수 변화가 이렇게 없는 반응이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평형 이동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부피 변화를 주더라도. 다만 어떤 변화가 있겠니라고 하면 토탈에 대한 압력이 부피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절반으로 주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 다음에는 평형 이동이 없으니까 그대로다라고 얘기만 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똑같이 어떻게 적용시켜 준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그 옆에다가 다름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들을 이번에는 부피를 어떤 식으로 바꿔줘서 부피를 절반으로 바꿔줘서 그 결과로서 평형 이동이 어떻게 적용 가능하겠니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식이 되겠죠? 앞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평형 상태 계산까지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이 배점이 지금까지 봤을 때 제 기억상으로는 배점이 3점짜리 일단 아예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배점이 5점짜리인데 최근에는 이 계산까지 들어가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4점짜리로 출제가 되는 나름의 좀 안타까운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계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덕분에 몰수도 바뀌고 온도도 바뀐다라고 하면 부피는 어떻게 달라질 거니? 라고 한다던가 혹은 압력에 대한 것들은 결국 부피와 몰수와 온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상태 변수들이 달라진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율관계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은 또 밀도를 주기도 해요.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토탈의 부피의 반비례가 되겠죠. 근데 그 토탈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또 토탈의 몰수에는 비례가 돼줍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비율관계 등을 가지고 문제를 엮어서 풀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밀도에 대한 정보를 줬지만 밀도에 대한 정보를 부피만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그 부피 정보들을 몰수 변화 정보로부터 읽어내서 밀도가 달라진 것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더 추가로 넣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질량은 바뀌지가 않으니까요. 즉 질량 보존 법칙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더 좋겠고요.
오른쪽에다가는 지금 같은 내용들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넣어드렸으니까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실린더 그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가시면 머릿속 이미지가 더 한결 수월하게 연동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필수 개념 장착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대표 기출 문제로 적용시키는 연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